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제가 네일 미용사 국가 자격증 시험 합격 여부가 나오겠죠? 제발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합격한 상태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을 셀프 네일의 세계로 꼬셔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영상을 틀긴 했는데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고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고 할 때 사람들이 꺼버리고 왜 안 해? 하는 게 아닐까. 지금부터 내 알못인 여러분이 셀프 네일에 궁금했던 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광고주가 나, 광고를 수행한 사람도 나인 셀프 광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 표시하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반 매니큐어라고 불리는 팔리시 내용은 그냥 제외하고 셀프 젤 네일 할 때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젤 네일은 내 맨손톱 위에 3층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베이스 젤 올라가고 그 다음 컬러 젤 혹은 뭐 스톤 아트 등등이 이 중간층에 들어가고 맨 위에 층에 탑 젤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요 세 가지 젤의 특성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가 제가 갖고 있는 베이스 젤입니다. 자주 쓰는 애들을 좀 꺼내봤는데요. 베이스 젤의 역할은 손톱에 컬러가 착색이 되는 걸 방지해주고 유지력의 절반 이상은 요 베이스 젤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베이스 젤 고를 때 기준 첫 번째는 투명이냐 아니냐가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베이스 젤이라고 나온 애들은 그냥 투명한 컬러고요. 얘네는 컬러를 바르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베이스 젤에다가 약간의 시럽 컬러를 추가했습니다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일 것 같고, 두 번째로 베이스 젤을 고르는 기준은 점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베이스 젤 두 가지인데 얘는 꾸덕한 베이스 젤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필소굿이라는 애예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꾸덕하니까 어떻겠어요? 더 도톰하게 발리기가 쉽겠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베이스 젤인데 얘는 점도가 훨씬 더 찰랑찰랑합니다. 나는 젤 네일 올 때 이 손톱 자체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묽은 베이스 젤을 선택하시고 저처럼 원 코트만 바르더라도 손톱을 좀 두툼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점도 있는 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젤 네일은 한 콧 바를 때마다 램프에다가 구워줘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젤 네일은요, LED 또는 UV를 감광하는 성분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빛을 쐬면은 약간의 열을 발생시키면서 굳게 됩니다. 어떤 제품이 지속력 1등입니다! 두둥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베이스 젤 앞 단계 케어 시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베이스 젤 위에다가 뭘 올리느냐, 어떤 기술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꺼낸 애들은 대체적으로 지속력에서 저는 별 불만 없이 썼던 애들입니다. 머스티브 베이스 젤, 타이니 베이스 젤, 지젤리 베이스 젤, 프롬더네 베이스 젤, 다이아미 베이직십, 다이아미 필소굿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셀프 네일 영상에서 미경화를 닦아줍니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젤 네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램프에 구워볼게요. LED 또는 UV 램프에 빛을 쬐면은 이렇게 안에는 굳었지만 겉표면에 굳지 않은 미경화가 남는 게 젤 네일의 특성입니다. 젤 네일 클렌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알코올이 주성분인데 이렇게 닦으면은 미경화 젤이 안 남게 됩니다. 이 미경화 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웬만한 베이스 젤들은 미경화 젤이 살짝 남습니다. 왜냐면은 이 끈덕끈덕함을 이용해서 이 위에 올라가는 젤들을 잡아둘 수가 있어요. 한번 굽고 나면은 미경화 젤이 다른 베이스 젤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뭐 스톤도 올리시고 다 올리세요 하는 이런 것도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 요 찰랑찰랑한 꾸덕꾸덕한 베이스 젤 따라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찰랑찰랑한 애들은 바를 때 얇게 발라지는 반면에 이걸 까딱 잘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삐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꾸덕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입구 관리가 필요하다. 양 조절을 잘 해서 손톱에 올려야 한다 라는 점이 있죠. 베이스 젤 바른 다음엔 컬러 젤을 바릅니다. 솔직히 이 컬러 젤 단계는 원하는 컬러 그냥 사다 바르십시오. 솔직히 컬러 젤은 베이스 젤, 탑 젤에 비해서 유지력, 지속력 이런 것보다는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진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쁜 색 있으면 사다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 컬러 젤이 이런 식으로 완전 불투명하게 나오는 컬러 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살짝 반투명 시럽 젤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아예 글리터가 박혀있는 이런 젤도 있는데요. 이렇게 있을 때 젤의 투명도가 높을수록 경화가 잘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발색 진하게 불투명하게 올라오는 애들도 요새는 경화가 되게 잘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컬러 젤뿐만 아니라 베이스 젤, 탑 젤도 고를 때, 모든 젤을 고를 때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셀프 레벨링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 인스타그램으로 받았던 질문 중에서 셀프 젤 네일 하면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연 네일의 표면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셀프 레벨링이 잘 안 되는 제품을 선택하셨을 때 붓자국이 남아서 울퉁불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셀프 레벨링이 잘 되는 제품을 발랐을 때는 막 이렇게 대충 발라. 막 발라도 살짝 시간을 기다리면은 지들이 알아서 표면 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게 셀프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잘 구분하셔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언니 셀프 레벨링이 잘 되는 브랜드가 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 다이아미 젤 되게 잘 되고요. 제가 경험해봤던 거로는 타이니 젤도 셀프 레벨링 잘 돼가지고 제가 엄청 사모았고, 특히나 모스티브 띵크 오브 네일은 발색 진한 제품이더라도 경화 되게 잘 되고 셀프 레벨링도 잘 되더라고요. 하지만 타이니 젤은 일반 셀프 네일러에게는 판매를 안 해가지고 이거는 오로지 박람회에 가야만 살 수가 있지. 얘네는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제가 갖고 있는 탑젤인데요. 제가 자주 쓰는 탑젤로는 모스티브 볼륨 탑젤, 티아라 탑젤, 타이니 탑젤. 요렇게 4가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탑젤 선택하실 때 첫 번째는 그거인 것 같아요. 무광 탑젤이냐 유광 탑젤이냐. 무광 마무리 좋아하시면 요런 거 사시면 되고, 아무래도 유광이 제일 기본이긴 하죠. 유광으로는 요런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탑젤 고를 때도 얘네도 점도가 다 다릅니다. 티아라 브랜드에서는 점도가 소프트, 스탠다드, 얘가 띡. 요것도 역시 베이스 젤이랑 마찬가지로 나는 얇게 마무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찰랑찰랑한 거 쓰시면 되고, 이런 볼륨 탑젤, 띡한 탑젤을 파츠 올렸을 때 요 사이사이에 메꿀 때 이런 꾸덕한 걸로 왕창 넣어놓고 얘가 흐르기 전에 램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탑젤 바를 때도 똑같이 찰랑찰랑한 애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삐져나가거나 흐를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탑젤에서도 꾸덕한 애들은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입구 청소도 자주 해줘야 된다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 탑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랑 램프의 궁합에 따라서 얼만큼 매트해지는가가 달라지더라고요. 1초 램프에서 가장 매트해지게 잘 굳었던 애는 요 타이니 탑젤, 매트 탑젤이었던 것 같고요. 대신 얘는 물기가 되게 묽습니다. 그래서 얇게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탑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황변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입니다. 요거는 유광, 무광 탑젤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리끼리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야매 실험을 좀 해보긴 했었는데, 권장된 경화 시간을 초과해서 램프에 계속 있었을 때 얘네가 좀 누리끼리하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화 시간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는 황변을 극복했습니다, 엄청 투명하고 엄청 단단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탑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젤 네일을 하지 않더라도 손톱 케어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니면은 젤 네일 하기 전에 유지력을 높이는 케어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손 소독제 요즘 많이 쓰시죠? 근데 네일 아트 할 때는 이런 스프레이형이 여러모로 쓰기가 편한 것 같아요. 옛날에 국가 자격 시험으로 네일 미용사가 없었을 때는 네일 아트 샵을 여는데 별 규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네일샵을 본격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같은 동아리에 4학년 언니가 학교 앞에 케어 9,000원짜리 집이 있었고 10,000원짜리 집이 있었고 13,000원짜리, 15,000원짜리 집이 이렇게 있었어. 그 중에서 9,000원짜리 집에 갔는데 네일을 받고 나서 여기에 뿔룩하게 사마귀처럼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4학년 언니는 이것 때문에 진짜 몇 달 고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일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준비한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이러스 감염된 거야. 소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인의 그런 사고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으로서 손소독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셀프 네일일지라도. 그리고 네일 파일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연 네일에는 보통 이런 우드 파일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손톱 연장했을 때 인조 네일에다가 쓰는데요. 네일 파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100, 150, 180, 240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써 있는데 1제곱센티미터 안에 돌기가 몇 개가 있느냐인 거거든요. 그 단위를 그릿이라고 하는데 180 그릿짜리가 손톱 모양 다듬기도 좋고, 제일 처음에 인조 손톱을 올린 상태라면은 이렇게 표면 정리도 할 수 있어서 두루두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릿수가 180번입니다. 자연 네일 다듬는 우드 파일도 보통은 200그릿 언저리를 씁니다. 이런 네일 파일을 솔직히 공짜로도 받을 수 있고, 알리에서 뭐 개당 몇십 원에 살 수도 있고, K 네일 브랜드에서 조금 돈 주고 살 수도 있는데, 공짜로 받은 애는 정말로 공짜만큼 쓰고요. 비싼 값 주고 산 애는 그만큼 마모가 덜해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파일링 하고 나서 거스러미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거는 이런 스펀지 버퍼를 이용해서 다듬으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스펀지 버퍼도 싸게 사면은 뭐 개당 몇십 원, 뭐 100원 이렇게도 살 수가 있는데, 굳이 돈 1,000원 넘게 주고 이런 K 네일 브랜드 제품을 사는 이유는 요게 그 문제의 몇십 원짜리입니다. 이런 스펀지 버퍼로는 손톱 표면을 다듬을 때도 많이 써요. 약간씩 남아있는 거스러미도 얘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단면이 날카로우면은 살벼. 잘못하면 거기로 새겨
세균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일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얘를 쓰니까 이 단면이 훨씬 더 부드럽고 아예 다이아믹 미팅 갔을 때는 아예 이렇게 쥐어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파일이 정말 생각 외로 돈값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큐티클 연화제는 약간의 산성으로 손톱 주변의 굳은 살들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서 밀고 자르기 쉽게 해주는 건데요. 요건 솔직히 아무거나 쓰십시오. 이니스프리 뭐 이런 로드샵 가도 큐티클 연화제는 팔거든요. 3,000원짜리 싸다 쓰세요. 대세 지장 없더라고요. 푸셔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이 푸셔는 뭐가 좋냐? 새 거가 좋습니다. 요런 끝선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근데 얘네가 좀 무뎌지면은 덜 밀려요. 좀 저렴한 거더라도 새 거면은 진짜 잘 밀리는 거야. 제가 너무 아까운 게 딱딱한 연필 꽂아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놨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오른쪽 애가 끝이 살짝 무뎌져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푸셔는 그냥 이렇게 꽂지 마시고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꽂아 두십시오. 그리고 이 푸셔도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얘는 한쪽에 이렇게 곡면된 거, 일자로 된 거. 얘는 갈고리가 있는 푸셔인데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스타일 혹은 손 모양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성이 전 손에도 발에도 쓰기 좋은 구성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엄지에도 쓰고 다른 손가락에도 쓰고 요걸로는 이물질 파낼 때, 특히나 발 이물질 파낼 때 너무나 유용하고요. 샵에서도 그렇고 셀프를 할 때도 그렇고 니퍼질 할 때 제일 피 많이 볼 거예요. 초보가 쓰기 좋은 니퍼와 아닌 니퍼를 제가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얘가 좋은 얘가 별로 좋지 않은 얘예요. 요거를 이렇게 움직일 때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탄성이 너무 강해. 팅 이런 느낌이 생겨요. 손이 흔들리니까 삐끗 할 위험성이 더 많겠죠? 얘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한쪽 날만 살살 움직이면서 야금야금 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직접 쥐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니퍼 날의 넓이, 길이인데요. 얘는 되게 길죠. 그래서 나는 요 날의 앞부분으로 큐티클을 자를 생각으로 딱 갖다 대는데 정작 살이 요 뒤에 찝혀가지고 여기서 피 볼 수도 있거든요. 뒷날로 찝히거나 뒷날로 피내기가 너무 쉽고, 그런데 얘는 여기가 아예 플랫하고 날이 얘가 3mm짜리일 거예요. 새끼 손톱 하더라도 뒷날이 살 쪽에 거의 안 가있죠. 내가 보는 곳이 곧 잘리는 곳이야. 그리고 초보 셀프 네일러라면은 조금 돈을 주더라도 니퍼만은 제발 좋은 거를 쓰세요. 그리고 니퍼는 사용 전후로 소독해서 쓰시고 보관할 때는 캡 씌워서 보관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클 오일. 손톱이 숨을 쉬나요? 아니요, 손톱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다만 요 주변에 있는 살들은 숨을 쉬고요. 여기에다가 유수분 공급을 해줘야 손톱도 건강하게 자라나고 관리가 잘 됩니다. 큐티클 오일은 큐티클이랑 손톱 옆에 살에도 발라주지만 여기 손톱 밑에도 발라주세요. 그럼 더 건강하게 손톱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네일에 입문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꼭 필요한 것만으로 저렴하게 어떤 걸 구매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4월 23일 오후 9시에 회사원 C채널로 오시면은 진짜 셀프 네일 케어, 셀프 네일 아트에 필요한 제품들만 준비를 해놨거든요. 참고로 이번 제조사 다이아미 제품들은요. 샵에도 납품이 되고 뷰티 전문 대학교나 학원에도 납품이 되는 전문가용 제품들입니다. 초보 네일러들은 재료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재료빨 살리라고 다이아미 제품들로 준비를 했고요. 큐티클 소프트너, 영양제 겸 베이스 코트, 이거 오일 크레용, 다이아미 우드 파일, 망고 버퍼 aka 스펀지 버퍼, 그리고 니퍼. 이거는 다이아미 제품이 아니라 이제 수입한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원래 소비자 가격 64,000원짜리야. 이거 하나 가격에 그냥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손발에 사용하기 모두 좋은 푸셔 들어갑니다. 가격은 대박 69,000원. 네일아트 재료가 일반 소비자가가 있고 샵에 들어가는 도매가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게 박람회 가격이거든요. 박람회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맞춰드립니다. 요게 일반 판매가 대비 58%. 요거를 다 합쳐서 69,000원에 드리고, 셀프 네일 아트 세트는 3가지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셀프 네일 아트 세트 풀 세트로는요. 다이아미 카누팁, 꾸덕하고 지속력 좋은 베이스 젤 필소굿의 미니 버전, 미경화 젤이 남는 유황탑 젤 미니 버전, 두루두루 쓰시라고 180g짜리 인조 네일 전용 파일, 다이아미 핀 큐어 램프, 자격증 시험까지도 요걸로 쌉 가능한 다이아미 마이티 램프, 다이아미 글리터 젤 87번, 손톱이 예뻐 보이는 시럽 핑크 젤 06번, 웜쿨 손 안 가리는 빨강 시럽 젤 14번. 요렇게까지 해서 가격이 대박사건 159,000원이고요. 요 큰 램프만 빠지고 핀큐어 램프까지는 드리는 구성이 119,000원. 그리고 핀큐어도 나는 없어도 돼요 라는 분들을 위한 램프가 아예 없는 구성 84,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